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길 곳곳에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거든요. 질병 예방 수칙은 이제 삶의 생활화되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부터 미지근한 물까지 옆에 두시고 우리 동네 뉴스 보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일까요? 첫 소식은 우리에게 오랜만에 돌아온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75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 뉴스에서 2년 전 연재했었던 도로 명탐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유신자 앵커 기억하시나요? 도로 명탐정은 이평강 기자가 맡아서 했었죠. 네, 현장을 보니 이평강 기자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평강 기자.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이평강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채널 도로 명탐정이 돌아왔습니다. 네, 도로 명탐정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로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유래를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화동의 양지뜸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뜸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우리가 오늘은 도로명이 아니라 이런 걸 찾는 거죠. 덕적골 이런 거. 네. 꼭 도로명 탐정이지만 도로명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거를 알리는 그런 멋진 자, 양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인데요. 혹시 양지 마을 아세요? 위에 그 아파트가 그잖아요. 여기로 올라가면. 저쪽 양지 마을? 아, 그 양지뜸은 아세요? 양지뜸?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그럼 양지 마을하고 양지뜸하고 약간 다르구나. 양지뜸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친구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양지뜸이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양지뜸 어딘지 알아요? 양지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양지뜸이 어디예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제가 양지뜸을 찾다 물어 평화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하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지뜸이라는 곳이 이 근처에 있다던데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시나요? 양지뜸은 잘 모르겠고요. 네. 양지 마을이라고. 아, 양지 마을. 네, 여기 농협 지하보도 지나서 농협 뒤쪽으로 거기 보고 양지 마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양지 마을이 양지뜸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양지뜸을 찾았습니다. 와우! 네, 양지뜸이라는 곳은 햇볕이 잘 드는, 평화동에서도 햇볕이 잘 드는 뜰이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와우, 햇빛이야. 네, 아무튼 따뜻한 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양지뜸을 찾았는데 이 양지뜸은 평화초등학교에서 완산칠봉 올라가는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양지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알게 되셨죠? 우리 평화동 마을신문 그리고 우리 동네 TV는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앞으로도 발로 뛰는 도로명 탐정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송천동에 요즘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변전소 문제인데요. 송천동 변전소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변전소 문제를 가지고 송천동 주민들을 조재익 기자가 만나보았다고 하네요. 조재익 기자, 먼저 송천동 변전소가 왜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송천 변전소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정률 20% 수준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 뒤로 이렇게 공사 현장을 가리는 가림막만 설치해 놨을 뿐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당 부지를 활용할 건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저기 송천 변전소 위치를 공사가 진행됐던 위치를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송천동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로 해가지고 여기도 딴 데로 지금 옮겼다는 소리만 나 듣고 있어요. 저기 송천동 변전소 부지가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부지에 대해서? 네,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사가 지금 중단된 채로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돼 있는데 혹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변전소 말고. 전 이쪽이 그 동사무소도 멀고 보건소도 전주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 용지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로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네, 혹시 송천 변전소에 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부지가 그대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채 일단 가림막이 쳐져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저기에 이제 변전소가 이전을 했는데 저기 그럼 변전소 말고 어떤 게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공공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시 주관해가지고 수영장이나 약간 그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천 변전소 부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은 송천 변전소에 대해서는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전이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노력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조재익이었습니다. 유신자 앵커,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죠. 그렇죠. 여러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정되었는데 오늘 다뤄볼 소식은 만 18세 이상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민주주의의 간접적 참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두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나원동입니다. 2020년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개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권자의 수가 6,09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숫자는 유권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학생부터 어른에게까지 한번 이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투표가 있는데 언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올해 4월 15일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네. 만 18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먼저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먼저 민주당이나 이런 당을 먼저 다 알아야 되고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그 정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걸 하면은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수능 시험을 또 못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저는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약간 이제 만 18세부터 투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만 18세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그 확대가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이번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만 18세 즉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만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전체가 하는 게 아닌 공평성 여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국회의원 투표에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1월 1일부터 모든 그 나이 연령대의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뭐 18살이 됐든 19살이 됐든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저는 잘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찬성 쪽. 네. 그래요? 네. 왜 찬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성인이 돼서도 처음 투표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19살,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더 새롭기도 하고 그냥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정치에 영향을 받고 특히 만 18세면 1년이 지나면 바로 성인이 되는데 그럼 투표를 했을 때 이제 당선된 사람이 하는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 18세 청소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유권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유권자에 포함이 되니까 좀 더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청소년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평소의 생각대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찬성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숫자로서 나이를 제한했지만 만 18세 연령의 청소년들 또한 성년으로 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과 생각들이 잘 자리 잡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또한 믿음도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습에도 집중을 해야 함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그 집중도를 살짝만 시선을 옮겨서 사회에도 좀 할애를 해주는 그런 훈련 또한 같이 이제 병행이 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는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행위, 즉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나원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전주시 미래유산 답사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원종 기자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곳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원종 기자,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는 지금 구도심 동문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홍지서림, 한간의 서점, 삼양다방 세 곳이 전주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한 곳 한 곳 찾아서 미래유산의 숨겨진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서림은 전주 시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지역 서점입니다. 전주 미래유산 제15호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홍지서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지서림은 1963년도에 처음 문을 열어서 현재 반세기 세월 동안 전주 시민 등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제 저희 서점이 부도 위기도 있었는데 1998년도 IMF 시대에 그때 부도 위기에서 전주 출신 작가이신 양기자 선생님께서 전주의 대표적인 서점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때 인수를 하셔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뭐 지점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전주 시민들이 저희 서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마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함께 뭐 공통 기억과 감성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 서점이 미래 세대들에게 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저희 홍지서림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전주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채워줄 수 있는 서점으로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홍지서림 뒤쪽에 위치한 한간의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홍지서림과는 달리 중고 서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절판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책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직접 한간의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간의 서점에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간의 서점 이 장소에서보다 이제 과거에 저기 $8라고 그러죠. 미원탑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20대 때 했다가 그쪽에 이제 그 체전 때 그 충격로 나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서점 시작한 데는 한 45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한간의 서점이 전주 미래유산 제34호로 등재되었는데 누군가는 이곳을 헌책방 토주대감이라고 부릅니다. 어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책이 좋아서 그냥 했는데 좀 요즘에는 좀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괜찮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녀들 앞에도 나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떳떳하고.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근데 이제 책을 읽는다는 의미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감동적인 면이 좀 있어요. 물론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면이 있지만 책을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맨 처음에 읽었던 책이 젊은 베르테리 슬픔이라는 괴테 명작이 있어요. 그걸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는 안병옥 에세이에 또 한때는 도치가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쭉 오다가 보면 게 중국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또 지금 현대에 맞는 말이자면 그 이제 와서 보다가 보니까 뭐 단카스트의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읽을 때 책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갖고 감동적인 면이 그 음악도 다 뭐 다르겠지만 그 책마다 다 감동이 달라요. 그렇죠. 장르마다. 장르마다 달라서 뭐 특히 말하자면 감동적인 면 때문에 제가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읽다 보면 또 현실에 또 좀 적응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감동도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책을 저는 좀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간의 서점이 향후 어떤 책방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귀한 책, 막 너무 막 이렇게 홍수같이 쏟아진 책 말고 그런 책을 이렇게 소장하고 각 장르별로 서예하신 분이라든가 미술하신 분이라든가 또 역사 공부하신 분, 그 규정한 책들 좀 절판된 책을 구비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가실 때 고맙다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장르가 책 종류는 끝도 없이 많아가지고 뭐 장르 하는 것이면 꽂으려고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어도 좀 규정한 책을 나도 읽고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주어가지고 정신세계에 조금 그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소장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홍지서림과 다소 동떨어진 삼양다방에 나와 있습니다. 삼양이 무슨 뜻일까요? 삼양은 복, 원기, 재물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길러서 느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거리에 위치한 이 삼양다방 건물에 옛날에 전주 문화방송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의 사랑방으로 많이 애용되었고 또 서민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실제 내부 광경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오래된 그 다방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죠. 1952년도 개업했으니까요. 예, 68년 됐네요. 네네. 그리고 이 건물이 원래 이제 그 다방이 있던 거를 그대로 이 돌 같은 걸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요거를 좀 복원을 좀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 건물주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제 그 삼양다방에 이 추억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주의 미래유산에 세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동문길의 정취는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주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장소로 애용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주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나원종 기자였습니다. 동문길에 위치한 전주 미래유산들을 쭉 살펴보며 공간의 기억,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간 내어서 옛 동문길을 생각하며 또 걸어봐야겠는데요. 산책이 주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골목길만 돌아도 갑자기 위로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우리 동네 뉴스는 TV로드 전주방송 지역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우리 동네 TV를 검색하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